안녕하세요. 대한전선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지금 대한전선은 대박이 아니다. 완전 다 망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자괴감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왜 시장 일은 왜 이렇지? 지금 정말 많은 종토방 가보면은 다들 개잡주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다들 실망감이 크셔서 그런데 그 실망감을 키우고 있는 명백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도 있고 이유도 어찌 보면 있어요. 아주 명명백백하게 있습니다. 자, 6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왜 이렇게 힘겨운 6월을 우리가 보냈어야만 했는지, 이 힘겨운 6월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하는지, 물론 우리가 개개인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시장이 바뀌어야만 하는지, 대한전선 나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지, 단기적으로 노린다라고 하면 어느 자리 매도하고, 좀 중장기적으로는 어디까지 봐도 될지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굉장히 힘든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죠? 검은 화요일. 기억나실 겁니다. 검은 화요일. 검은 목요일. 뭔가 이름은 계속 붙이는데 그걸 다 필요 없어. 그냥 검은 6월이다 라고 하면 돼요. 검은 6월. 6월은 검정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게 대한전선만 여러분 이런 모습 그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내려갔다가 회복하는 줄 알았던데 회복하는 줄 알았는데 더 밀렸다가,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반등하고 있는 이 모습을 대한전선만 이런 게 아닙니다. 시장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이 차트 그리고 있어요. 심지어 정말 디테일한 흐름 보면은 이 정말 여러분 단순하게 봤을 때 이 경향성 말고요. 지금 대한전선의 경향성은 하락입니다. 그죠? 하락을 하고 있는데 위아래 등락 자체, 그 주기별 등락 자체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아주 단순하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이거를 반복을 하고 있고, 그 정도 디테일한 그 모양새 자체는 시장 흐름에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등락 반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경향성 자체는 하락을 하고 있는 게 많은 종목들의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유일하게 벗어난 종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삼전하고 하이닉스예요. 보시면은 재밌는 거 보실 겁니다. 물론 기분 나쁘다, 열지 말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설명드리려면 보여드려야 돼요.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위로 보시면은 경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죠. 이렇게 경향성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명확하게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할 만한 종목들이 삼전이랑 하이닉스 뿐이다. 두 종목이 뭔가 다르다라는 거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그래서 좀 디테일한 움직임 보면은 이때가 사실 좀 중요했어요. 이 초반부가 갈린 중요한 이벤트 하나로 완전히 다르게 됐는데, 일단은 이때는 잘 해두고 빼두고 일단은 하락했습니다. 그죠? 하락하다가 올라가고 그죠? 내려가고, 그죠? 똑같은 3일간 3일이 아니죠. 이틀간 내려가고 또다시 추가로 올라갔다가, 그죠? 그리고 밀렸다가, 그죠? 양봉 나올 때는 똑같이 양봉 나오다가, 그죠? 이제 그리고 위로 갔다가, 이때도 좀 디테일하게는 흐름이 달라지긴 했는데 이때도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이벤트로 인해서 이때도 한번 흐름 바꿨다가 결국 지금은 바닥 찍고 뭔가 올라가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그림 따져보면은 약간 다르긴 한데 이벤트 따라서 살짝 다르지만 비슷하다. 위아래 움직이는 그 시장 흐름 자체는 비슷하지만 경향성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시장 흐름이 완전히 다른 종목들, 삼전이랑 하이닉스 빼고는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지금의 시장 흐름은 여러분 삼전하고 하이닉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종목, 이렇게 돈이 주고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삼전 하이닉스로 돈이 향하면 이 둘이 상승하고, 삼전 하이닉스가 밀리고 있으면은 다른 종목들이 그나마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좀 무너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무너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애당초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냐부터 아셔야겠죠. 자, 그러면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6월에 무슨 일이 있기 전부터 6월은 여러분 애당초 변동성이 큰 달입니다. 큰 한 달이에요. 특히 역대급이긴 한데 첫 번째로 선물하고 옵션 만기, 그죠? 그것 때문에도 시장이 밀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의 기준금리 발표. 공결로 아주 매파 발언을 쏟아냈죠. 이것 때문에도 시장이 밀렸다. 세 번째, 이제 지난주였죠. 연기금의 대량 매도. 이것 때문에 또 시장이 밀려요. 그러면서도 이제 주을 종목들은 주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커져 있는데 이것을 선행하기 앞서서 가장 큰 사건이죠. 시장을 싸우게 만든 그 주 원인. 삼성과 하이닉스의 단일 종목을 추종하는 ETF가 나왔다라는 거.
레버리지가 나왔죠. 그것 때문에 이 그림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삼전 하이닉스 단일 ETF가 나오다 보니까 기관은 ETF 만들고 여기에 돈이 생기게 되면은 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적으로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 쫙 밀려날 때 쫙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거래량이 몰렸다는 게 초반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밀리는 게 다른 종목들 흐름이죠. 그렇게 조정세에 들어갔다가 이제 선물 만기 이벤트 한번 싹 걸치고, 그죠? 금리 이벤트 한번 싹 걸치고, 그러면서 변동성을 키웠음에도 마지막에 결국은 비슷한 그림 그렸는데도 다른 종목은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한 번 갈린 다음에 비슷한 흐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괜찮았는데 마지막 한 주를 결국 이때 사건이 결정타를 먹이게 된 겁니다.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연속 하락. 그것이 이 최초 ETF의 발생이 만들어 온 원인과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결과 자체가 지난주에 하락세였다고 보면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냐? 다른 종목에 돈을 전부 다 휩쓸어 가기 시작을 해요. 도대체 어째서? 여러분 사람이 그렇죠. 시장 흐름이 쉽지가 않아요. 변동성은 심해. 그런데 우리는 하락을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내려가고 있는데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돈이 상대적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위쪽으로 가고 있어요. 돈이 점점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얘네는 그래도 위쪽에서 잘 버티네. 우리는 계속 내려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여기로 갈아타면서 매도하면서 이때 지난주죠. 지난주에 많은 종목들이 매도하면서 빠졌던 돈이 삼성과 하이닉스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위로 끌고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죠. 마지막 피크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 자체가 완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피크, 모델이는 사실 이 지점부터 고점이다라고 얘기 드렸었거든요.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결국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함께 다시 힘 못 받고 내려가고 있죠. 내려갔다가 지금은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흐름 못 이어나가면은 이대로 조정 들어갈 가능성 큽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종목으로서는 우리 대한전선 주주님들은 삼전이 조정 들어가길 좀 바라셔야 돼요. 조정 들어가게 되면은 막 저 아래까지 내려 꽂는다. 그러진 않을 것인데 그래도 진짜 낮게 내려가도 30만 원까지 밀려날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만 밀려나도 시장에 돈이 진짜 많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돈들이 몰려 들어오면서 상황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 지나야 할 변동성 큰 사건들은 다 지났어요. 기관의 매수 매도 그 옵션 만기가 끝났죠.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고 새로운 이제 주기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매수 열심히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 금리 이슈 사라졌으니까 다시 돌아오기 시작을 했죠. 했는데 일단은 단기 상승의 매도로 전환을 해버렸다. 그런 흐름 보여줬고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돈 풀려 나와가지고 시장에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다른 종목들이 추세 전환을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하필이면 여러분 그죠? 하필이면 전쟁 자리까지 거의 밀려나 있어요. 이 자리까지 밀리는 거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매수세 잡혀 들어오기 시작하면 갑자기 급등을 해서 확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전에 그랬었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 매수세만 잡혀 들어오면은 다른 섹터로 돈 풀리기 시작을 하면은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급등하게 되면은 단번에 45,000원 윗자리까지도 노려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급등이 나왔을 때 시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할 때 그때 이 고점에 나왔을 때 고점이 나올 때 일단은 한번 매도하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도움을 드릴 건데요. 오대리가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를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오대리 개인 연락처를 여러분 휴대폰에 오대리라고 저장을 해주시고 4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45,000원 이전에 전쟁 구간에서 회복하고 단순의 급등을 했었던 그 지점처럼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일단 고점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매도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도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급등을 할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오늘 당장 마주하고 있는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적인 대응 가격은 오대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밀리니까 초조하시겠지만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하락 차트 속에서 진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내려면은
캔들의 모양이 아니라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돈의 흔적, 이 상승이 어디서부터 과거에 시작이 되었는지, 눌렸을 때 어디까지 눌릴 수 있는지 그 돈의 흔적과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오데리가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점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예요. 바로 이 거래량과 노이즈를 싹 걷어내고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수급의 데이터의 무결성을 파악을 하기 때문이에요. 세력들은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면은 단순히 지금처럼 차트만 뭉개는 게 아닙니다. 뭐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부풀리고 종목을 흔들고, 반대로 고점에서는 온통 불장이다, 당장 사라며 가머니설로 이제 개미들을 돈을 끌어들여서 이 고점에다가 묶어놔요.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제 물들이면서 종목과 차트, 시장 분위기 전체를 흔들면서 그들은 저점에서 잡아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판짝이다. 하지만 오데리가 고집을 하는 이 차트의 흐름, 거기에 더해서 거래량, 그리고 돈의 흔적, 이것들을 대입을 해보면요. 차트와 시장은 인위적으로 흘릴 수 있어도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터지고 있는 거래량, 실시간 거래량의 주체는 속일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의도적인 하락과 조정과 시장의 노이즈만 지나면은 이 종목은 이제부터 위로 무섭게 터져나갈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가 이제 끝이 난 게 아니라 다음 폭발을 위해서 에너지를 미친 듯이 모으고 있는 과정 중인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24년 4월에 저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1,300원대부터 올라가가지고 진짜 지지부진했죠. 1년 동안 거의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그냥 고점 3,000원 한번 찍고 다시 조정받아가지고 2,000원대로 그냥 7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 700원 올랐어요. 1년 동안. 근데 그 다음에 거래량 또 들어와 주니까 터져 올라가고, 또 개미들은 고점에 묶이고, 그들은 주가를 흔들 대로 흔들어가지고 최대한 바닥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쪽에서부터 다시 매집 잡아가 나가고. 하지만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쌓는 데 성공을 하자 결국은 터져 나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갔느냐? 바로 직전 구간이 3,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고점을 3만 원까지 찍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기간들에서 조금 상승을 하는 그 지점에 들어왔었던 거래량, 이후에 또 상승할 때 들어오는 거래량,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량, 따지고 보면은 기간에 따라서 절대적인 양을 비교를 했을 때 그다지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즉 이렇게 바닥에 눌려 있었던 그 2,000원 얘기 드렸었죠. 이케아 700원 올라갔었던 그 시기에도 거래량이 비슷하다.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긴 기간 동안 여기에 쌓아놨었던 거죠. 윗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긴 구간 동안 또 3,500원대에 이만큼 많은 거래량이 돈을 쌓아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놨던 돈이 터져 나가니까 거래량이 이전과 달리 이전처럼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절대적인 양은 비슷한데도 결국은 여기 바닥에서 쌓아놨던 에너지가 전부 다 폭발을 해서 올라가니까 3만 원, 거의 10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조정을 받고 내려가고 있는 그 자리에 어디서 조정을 받고 있느냐. 급등을 하면서도 멈췄던 그 구간, 즉 돈의 흔적이 많이 머물러 있는 곳. 이곳에 또 개미들이 많이 물렸었겠죠. 그곳에서 멈춰 간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종목도 이 저점에서부터 에너지를 쌓고 그 에너지를 모아둔 다음에 정리를 하고 상승이 시작되면은 또 이전 저점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장중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30분까지 이 장중에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실시간으로 분봉 거래량 어떻게 들어오고 있지? 수급 지금 주체는 도대체 누구지? 지금 기관이 받는 건가? 외국인이 받는 거야? 개미가 받는 거야? 뭐야? 이것을 분석을 하고 평단가 여기네. 공매도 여기서 때렸네. 그럼 여기서부터 못 올라가겠네. 이것을 실시간으로 혹가차기 번쩍거리고 있는데 계산하고 계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 원칙으로 팩트만 검증한 오데리의 데이터 하락장에 대해서 긴급 리포트를 오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터진 거래량, 이 거래량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이 차트가 멈춰나갈 진짜 바닥, 그리고 반등 시 장기적인 목표가 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이 리포트의 한 권에 꽉 눌러 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식시장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슷합니다. 결국은 섹터 흐름 쫓아가고, 시장 흐름 쫓아가고, 차트 흐름 쫓아가고,
결국은 패턴은 비슷해지게 되어 있어요. 단기 급등을 하던 고점을 찍던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너무나 많죠. 이 종목이 에너지를 다시 채울 때까지 우리가 지루하게 숨막히게 기다리실 필요가 없도록 오데리가 데이터팩 시스템에 포착한 지금 당장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에서 먼저 튀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몇 가지를 리포트에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긴급 대응 리포트와 추가 종목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위에 오데리 개인 연락처 010-7775-8354번 이 번호로 리포트라고 세 글자만 문자로 빠르게 남겨주세요. 오데리가 선착순 몇 분, 선착순 몇 분만 지정을 해서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죠? 최종 목표 매도가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나가도 되는 건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이제 중장기 흐름을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절대로 기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방 조정 구간을 기회로 삼아서 차분하게 평단가를 낮추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세력의 의도가 움직이고 있는데 문제는 그 세력의 의도로 인해서 지금은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종목마다 살짝 각자 도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다들 시장 흐름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한전선만 지금 이런 그림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은 아예 다른 섹터예요. 두산에너빌리티 차트 보여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6월 시작하고 내려가다가 그죠? 잠깐 올라가는 듯 하더니 살짝 눌렸다가 쫙 끌려 올라갔다. 그죠? 그리고 다시 눌리고 있는 흐름. 바닥과 바닥 만드는 그 시기마저도 똑같죠. 이렇게 시장 흐름 전부 다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두산에너빌리티는 미묘하게 달라. 미묘하게 뭔가 대한전선보다 나아 보여. 도대체 왜 그러죠? 이게 다 세력이 움직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얘기 드렸어요. 이전에 대한전선은 왜 이때 치고 올라가지 못했느냐. 치고 올라간 종목들 많았는데 양봉 길게 만든 종목들 많았는데 왜 대한전선은 그게 안 됐느냐. 세력. 무슨 세력? 공매도 세력. 공매도 세력이 대한전선이 주가가 너무 밀린 거예요. 이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진짜 안 맞아 떨어지긴 했는데 주가 자체가 이게 실적이 분명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졌어요. 터져서 이 위에 있을 만한 자리야. 45,000원 위에 있을 만한 종목인데도 추가로 밀리다 보니까 더 하락 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기계적으로 반응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습관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습관대로. 기관 입장에서 기관이랑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원래 있어야 할 구간보다 더 내려가다 보니까 전쟁 구간까지 밀려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버리느냐. 공매도 잔고를 줄이는 거예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잔고를 줄이면서 없애요. 왜냐면 더 이상 하락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여기서부터는 매수가 잡힐 것만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은 그들이 알던, 그들이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움직였었던 그 시장이 아닌 거예요. 뭐 때문에? 삼전하고 하이닉스 때문에 이 두 종목 때문에 그 시장이 아닌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 기회를 틈타서 다들 돈 일단 매도를 하셔가지고 돈을 챙기신 다음에 어디로 간다? 대한전선으로 돌아오시지 않아요. 그대로 삼전하고 하이닉스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종목에만 돈이 쏴이고 다른 종목들은 돈이 점점 메말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고 세력도 아마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요. 많은 종목들 공매도 터트리고 잔고 쌓고 그런 모습을 확인을 했을 때 여기를 바닥으로 봤을 겁니다. 이날쯤을 바닥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올리고 이제 다시 차트 만들어야지 했는데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지해줘야 되는 개인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시장 흐름은 세력 입장에서도 굉장히 골 때리긴 합니다. 그래도 이 골 때리는 상황 자체가 이제 얘기 나왔죠. 금감원에서 괜히 만들었다. 그죠? 삼전이랑 하이닉스 단일 ETF 괜히 만들었다. 만들면 안 됐었다. 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아주 네가티브로 안 좋은 쪽으로 미친 발상이었습니다. 미친 발상을 좀 후회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손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쳐내기 시작하면은 돈 빠져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시장은 만만하게 원래 회복을 할 거예요. 회복을 하다가 어느 자리 도달하게 되면은 공매도 잔고를 이제 대한전선도 쌓고 있거든요. 쌓은 자리에서 터져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주 빠르게 일단 45,000원까지는 회복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좀 기대를 하시면서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각자 도생을 해야 하는 와중에 대한전선이 빨리빨리 치고 못 올라간다.
쇼커버링도 안 일어난다. 이거는 아쉽습니다. 심지어 추가로 밀리고 있다. 여러분 기적적으로 여기서 추가로 안 밀린 종목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변동성은 제법 큰데 그죠? 여기가 중요하죠. 바닥을 찍고 추가로 안 밀렸어요. 내려갈 때 오히려 방어를 해내는데 성공한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마음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져가시려면 심지어 진짜 부럽게 그죠? 여기 바닥을 지지하다 보니까 오히려 잘 올라가요. 시장 흐름을 똑같이 추종하면서도 더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부러운 흐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종목들을 좀 추가로 담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러는 이 종목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기금이 순매수하고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6월 한 달 내내 순매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대한전선 연기금이 지금 순매도세입니다. 그런데 그 종목은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HJ중공업이었거든요. 이렇게 연기금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아니면은 외국인이라도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그나마 버팁니다. 버티고 방향을 심지어 위쪽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종목도 있어요. 놀랍죠. 그런 종목들 나 일일이 찾아 헤매기가 힘들다. 나 그래도 좀 안전한 종목들 좀 가져가 보고 싶다. 그래도 대한전선과 달리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힘들어도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들 담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오데리가 이렇게 지금 구간에서도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고 연기금이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 좀 담아가실 수 있도록 오데리가 종목 선별을 좀 먼저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종목들을 어떻게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이거 정말 알짜배기 정보죠. 일단은 아래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데리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오데리 개인 연락처가 있었죠? 010-7775-8354번 저장해주시고 종목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물론 더 눌리면은 더 바닥을 잡을 수 있지만 우리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가 좋지가 않죠. 하락이 멈추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하락이 멈추고 있는 종목들, 기관과 외국인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좀 담아가실 수 있도록 오데리가 종목 선별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런 종목들도 좀 추가로 담아서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 오늘 6월 30일이에요. 진짜 힘든 한 달의 마지막 날인데요. 7월부터는 뭔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 다시 접어들게 됐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됐어요. 5월에 엄청 빨리 급등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급등세 다시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을 테니까 일단은 지금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한전선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데리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마지막으로 아래에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 도움이 되었다, 나 좀 그래도 확신이 생겼다, 왜 이런지라도 명확하게 알았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데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데리였습니다.